자, 이렇게 줄어든 거래 속에서 수급 주체들은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는지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스나이퍼 시작할 텐데요.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 수급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수세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IT 부품주로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이 한 코스피 시장에서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히 국한됐다는 것이고, 올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나 보겠고요. 그나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한 480억 정도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역시나 각계 전투, 종목별 대응은 조금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다수 종목을 좀 살펴드리면요. GKR, 백산, 게임빌, 휴비츠, 이노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GKR 카지노 관련주는 어저께 급락을 조금 만회하면서 그래도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노칩이라든지 휴비츠 같은 종목은 상당히 개별주죠. 이노칩은 스마트폰 부품주, 휴비츠는 안과용 금환기, 헬스케어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특징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처음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섬유피혁 업체죠. 우리 대표적인 스포츠파라든지 스포츠 의류, 나이키라든지 리복 이런 제품이 대부분이 이 합성피혁 백산의 제품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했던 백산의 주가 상승 트렌드는 사실 합성피혁 쪽에서의 모멘텀보다 바로 스마트폰 액세서리 쪽에서의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조피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핸드폰 케이스 쪽에서 인조피혁에 들어가는 이 백산이라든지 덕성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콜을 받으면서 5.75%의 상승을 좀 기염을 토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부화 설명드리도록 하면요. 지금 최근에 보면 백산의 흐름 자체가 한 6,620원까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먼저 큰 그림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월봉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한 2010년도부터 어느 정도 합성피혁 쪽보다도 스마트폰 액세서리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한 2010년 1,500원부터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까지는 약간 주춤거렸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매기가 몰리면서 지금은 상승 시세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추측이 한 6,000원 정도 올라왔다가 한 달 반 정도 끼었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쉬었고, 다시 또 한 달 조금 못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보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3월 14일 날 한 달 조금 안 됐네요. 조금 전에 최고가 6,710원을 과연 오늘같이 강한 양봉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짧은 조정봉이냐에 따라서 시세 분출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봉 자체를 6,71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최근에 두 달 정속 횡보 위에 새로운 시세 분출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6,000원 초입 정도로 플랫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모레 정도에 이 종목의 상승 탄력 여름을 체크한 후에 보유 및 차익 실현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기관은 오늘 매도 우위를 기록했죠. 은행이나 건설주 쪽으로는 매도세를 보인 반면 IT 부품주 쪽으로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기관 매매는 사실 코스피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많은 악재 때문에 많은 종목이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코스닥, 특히나 IT 부품주라든지 엔트주에 많은 매기세를 몰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기관 순매수한 다수 종목 좀 살펴드리면, 역시나 IT 부품주가 거의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일진 디스플레이, 후성, 원익 IPS, 세코닉스, KH바텍 같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장비주로서의 어떤 순환 매기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세코닉스도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죠. 카메라 모듈 업체에 옵토론텍이나 자화전자도 있습니다만 많은 종목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조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여담 삼아서 그 일진에 우리 불량 학생 일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1차 밴드로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라든지 태블릿 PC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그 중심에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고 있고, 계속적으로는 이제 지난해부터 보면 태블릿 PC 쪽에서 계속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일진 디스플레이 있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분기에도 이미
매출이 한 1,700억,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 생각하면서 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실질적으로 좀 작은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 종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량한 회사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백삼보다는 그림이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11월달까지 잘 가다가 조금 쉬었습니다. 한 4달 정도 쉰 것 같아요. 이게 쉬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다 봅니다. 시가총액 5천억이 넘는 6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차익 효과가 들어갔고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에 21,000원 정도의 하락 추세에서는 되돌리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분출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관점에서는 보면 아직 PER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만 봐도 사실 25,000원 정도 이상을 볼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괜찮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양봉, 이틀 조정 후의 양봉이기 때문에 내일 봉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첫 번째 조정 후이 나오냐인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번에 조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전초 고점을 할 수 있는 22,800원이 되겠네요. 한 23,000원 밑에서는 1차 매수 가담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이렇게 신고가 종목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쪽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신고가 종목의 그 특징이 보면은 잘 가는 종목도 잘 갑니다만 시가총액 사실 500이 밑에서 1,000억 미만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 종목들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언급은 안 드리는데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 트렌드는 1,000억 미만의 작은 주식도 잘 가더라, 그런 거를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해 드리겠고요. 신고가 5종목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스카이라이프, 삼영무역, 디지털옵틱, 동양EMP, 자화전자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3종목 정도가 카메라 스마트폰 관련주죠. 디지털옵틱, 동양EMP, 자화전자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전자 IT 부품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종목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오랜만에 스카이라이프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우리 많이 아시죠? 한국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자입니다. 속칭 여담삼아 접시 아닙니까? 접시. 아파트 곳곳에도 있고 지방 시골 가면 지붕에 접시가 많습니다. 위성방송을 말하는데 사실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회사는 투자 관점은 저는 아까 사실 복불복 종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업들이 이제 사물이 좋아도 어떤 그 유일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독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비행기 만드는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회사 실적은 좋은데 주가 트레이딩 할 때는 정말 인대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섹터 플레이 매수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 플레이라는 것은 보통 자금이 들어올 때 게임이면 게임, 엔터면 엔터 따라가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독점 기업들은 회사 성장성은 좋습니다만은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보니까 이제 3세판이라고 그랬습니까? 4번째 같습니다. 34,000원 돌파를 4번째 시도하는 모습인데 제 개인적으로 왜 34,000원을 중요시하냐 하면은 이 스카이라이프의 공모가는 17,000원이었고요. 공모가 대비 더블 가격 100% 시세가 34,000원인데 신규 등록한 지는 2011년도 초니까 이제 2년은 좀 조금 남짓됩니다만은 항상 그런 공모가 더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카이라이프에 들어오는 어떤 기관들의 긍정적 전망, 실적에 대한 전가치는 상당히 유효합니다만은 주식 투자 관점은 좋은 기업과 주식 수익을 주는 관점이 있습니다. 수익을 주는 관점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접근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 4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 열어두고요. 하지만 오늘의 봉이 약간 가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다면 34,000원 밑에서는 스카이라이프 독점적 기업의 점유율을 갖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기도 부진하고 또 우리 시장도 부진하다 보니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신통치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업들의 덩치는 커졌지만 실속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통해서 내용들 확인해보면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내수까지 부진하면서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나빠졌는데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 시장 622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77%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든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2011년 5.55%에서 지난해 5.1%로 0.44%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 역시 3.88%로 0.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 업종이 성장을 주도했고 운수장비와 화학제품 등의 매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면에서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단가 하락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네, 별로 좋지는 않은 내용이었죠. 기업들의 덩치는 커졌지만 실속이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기업들의 실적, 그 평가를 비교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30일이 이제 12월 결산법인의 그 성적표 마감이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지난해 2012년도 국내 기업의 어떤 그 실적 추이를 비교 분석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것이 실제로 2012년도 성적표인데 왜 2023년에도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지난해와 올해 어떤 경기 흐름 자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뭐 상반기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의 영향 자체를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뷰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겠고 내용 면에서 조금 본다 그래도 크게 와닿았던 단어가 두 개가 있었죠.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 말 자체는 사실 어떤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캐파는 늘렸습니다만은 속된 말해서 속빈 장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표를 한번 살펴보니까 개별 연결, 개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장 기업 2012년도 매출액은 한 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4.56% 증가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보통 주가를 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업이익률인데 개별 기준에서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3.7% 감소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속 있는 장사를 못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종속회사가 많은 개별 기준이 아니라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012년도 전년 대비해서 한 7.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면에서 실속, 즉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해드릴 것 같고요. 제가 종목별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와닿게 이게 뭐 매출은 증가했고 영업이익 감소했는데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과연 성적표 다시 한번 숙제 검사를 맡아봤는데요. 역시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 IT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선방했는데 나머지 쪽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실제적으로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현대모비스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85%가 급증하면서 지금의 사실 증권사에서 부러지는 160만 이상이 사실 허언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많은 한 2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점수를 줘봤습니다. A 학점을 줬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참 작년도 잘했으니까 올해도 잘할 섹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가스공사, CJ, 뭐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포커스 맞추시다시피 LG그룹 관련주들은 흑자 전환, 즉 턴어라운드를 노리는 섹터가 될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유틸리티 섹터가 지난해부터 사실 A 학점 이상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냥 학교 보면 묻어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묻어가는 애들. 그 친구들은 보니까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B 학점인데요. 역시나 약간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들 같아요. 현대차라든지 삼성중공업. 사실 지금의 주가도 조선주는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실적적인 면에서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님 모셔와야 될 F 학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올해도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솔직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주가가 모든 걸 대변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부모님 모셔오셔야 돼요. 포스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 제가 한 30개 정도 종목 중에서 대형주만 조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그냥 F 학점 받은 친구들 조옥견이 하면서 자꾸 내려가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관심 가짐보다도 실제적으로 성적표가 좋은 친구들을 앞에 두시고 전기전자나 LG전자 관련주를 두시고 중간중간에 분발할 수 있는 학생들, B 학점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관심 가지시면서 2013년도 상반기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자체도 2012년도의 분석 결과 그대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의 작년 성적표 확인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IT 기업들은 그래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철강주나 화학주는 좀 우려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F학점으로 나왔었죠.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서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핑계가 생겼나요? G2 경기 주춤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지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코스피가 출렁거린 이유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 우려가 돌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 STX 그룹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STX만 빠진 것이 아니라 금융주까지 폭락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후반 2시 접어드니까 또 난데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흑연 감속료를 재가동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 2시 접어들어서 투매가 나왔다가 사실은 장 막판에 가까스로 어느 정도 만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살펴버린 STX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화학주에 대한 것은 사실 국내 내부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제가 본 그림은 오늘 실제적으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장밋빛 기대만으로 가져왔던 어떤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 약간은 주춤거리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미국의 제조업 지수 자료를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막대 그래프 잘 보시면 어제는 이제 50점 초반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해 2012년도 9월 달이죠. 3자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차트가 부쩍 올라갔었고요. 한 54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저께 발표됐던 3월달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고 야 미국의 지표가 바로 꺾였냐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일시적 요인에서 잠시 주춤됐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인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4월달, 5월달 정도에 다시 돌린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은 유의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좋은 이야기는 조금만 지표 안 좋으면 버냉키가 양적 완화한다고 계속 말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제조업 지표는 약간은 저는 일시적이다. 잠시란 말을 좀 표현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캐치하셔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간은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는 것이 바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제조업 지표가 해선 기미를 못 보인다면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약간 잠시 주춤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만 강하더라고요. 또 삼성전자만 강하면 우리 느끼셨다시피 시장의 체력은 코스피, 특히 코스피 쪽은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코스닥으로 잠깐 넘어갔더니 제가 어저께부터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게임주나 엔터주가 간다, 유희주가 간다는 것은 사실 시장 체력적인 면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유희주가 방어주의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다는 것이 시장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시장도 각계준투입니다. 조금 더 말은 쉽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린 말씀 각계준투 쪽으로 차별화된 매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까스로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지켜는 놨습니다. 1985선까지 올라왔는데 그는 급락 위에 어떤 쇼크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장은 무엇보다 다시 한번 기관의 순매수가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기 때문에 61선 회복은 가능하다. 내일은 기관의 매수 동향을 살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